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해운구 국민의힘 소속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도 지난 시정질문과 동일한 수소 액화 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특위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수많은 행정적인 잘못은 짚고 있고 곧 우리 행정특위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금일 제가 조금 시정질문을 하고 싶은 바는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그리고 계획 없이 진행되었는지를 액화수소의 수요, 공급 중심으로, 그리고 일부 특히 잘못된 행정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자리 나와주십시오. 예, 자료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전국 단위 현재 액화수소 생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 단위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전국 단위의 액화수소 생산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네. 액화수소는 지금 현재 인천에 보면은 SK에서 ENS에서 일일 90톤 생산 규모로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화수소는 아직 현재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액화수소는 SK이노베이션에서 1 90톤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가가 11,310원으로 되어 있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이동 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12,100원에 그거 생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에서 울산에다가 1 30톤 지금 생산 공정을 하고 25년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창원에서 1 5톤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판매가가 11,000원임에 비해 하이창원은 부가세 포함 16,5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 방식이라든지 운송거리라든지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생산 방식이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5,000원으로 굉장히 가장 고가인데, 그는 제주에서는 지금 수전의 방식에 의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8,400원으로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제일 낮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대에 충남에 보면 대산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생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 기체 수소에 대한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액화수소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냉각화해서 액화시키는 공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 연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SK와 효성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하는 주 연료는 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제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인천과 울산에서 공장을 짓게 된 겁니다. 플랜트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이창원은 그와 반대로 천연가스 또한 우리가 수입해야 됩니다. 천연가스로 활용할 액화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 타 기업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높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거나 천연 요금이 오를 때는 외부 요인의 영향도 아주 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국 단위 액화 수소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네, 액화수소의 이제 수요처는 지금 현재로서는 모빌리티가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모빌리티를 넘어서 이제 발전 분야에도 이제 수소가 굉장히 활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요 수요로 거의 확정시되어 있는 것은 현대차, 수소버스를 전량 공급하고 있는 현대차에서 생산 능력을 500대에서 3,100대로 늘렸습니다. 그 말은 정책적으로나 방향 수소 차량으로 갈 것이라는 어느 정도 지표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담당 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미래 주요 수요가 있습니다. 수소 트램, 수소 엔진, 수소 터빈, 반도체 제조 공정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미래 수요가 창원시에 해당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수소 트램은 현재 울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H사에서 울산에 플랜트 30톤, 30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걸 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수소 엔진, 수소 터빈 같은 경우 액화 수소 소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창원 소비량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반도체 제조 공정 분야, 반도체 세척을 위해서는 액화 수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결정된 용인시에서 23년도에 수소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그에 맞춰 수소 생산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창원 액화 수소 판매는 오직 창원 시내의 수소 버스만 해당되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 주로 모빌리티인 승용차와 수소 버스에 한정된다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보면은 수소 차량을 공급을 확대를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지만 그 수요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5톤을 다 수요하기에는 굉장히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생각으로는 기체 수소와 액화 수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기체와 액체, 액화 수소의 차이점은 크게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액화 천연 가스 LNG가 있지 않습니까? LNG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부피가 기체보다 액화로 했을 때의 600분의 1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유리합니다. 역시 액화 수소에 있어서도 영하 253도까지 내리면은 액화가 되는데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이게 효율성이 낮지만은 큰 장차 미래를 본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상적인 우리 액화 수소와 기체 수소의 특징만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주요 수요는 창원시 수소버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송이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보관이 얼마나 큰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만약 액화 수소와 기체 수소가 연비가 다르다면, 환경적인 요소가 다르다면 우리는 기체 수소에서 액화 수소로 바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히 크게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액화 수소를 굳이 우리가 공급해야 될지 그거는 심히 다뤄봐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플랜트를 하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고 결정을 했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상 국장님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강부민 산업진흥원 미래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지금 구매 확약서를 5톤을 지금 했다, 그죠? 5톤을 채무 구매 부담이 될 수 있는 구매 확약서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하게 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5톤이죠? 네, 창원산업진흥원 미래전략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네. 일단 구매 확약서를 창원산업진흥원과 창원시가 제공하게 된 계기는 해당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주의 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제공이 됐었습니다. 요구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제가 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최초에 우리가 이 수소 산업을 할 때 500kg짜리를 10분의 1 규모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18년도, 19년도 경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하려다 보니 국비 사업을 하려다 보니 산단공 공모 사업을 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80억을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180억을
갚기 위해서는 500km 500km 사업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내부 검토 결과 5톤 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단공의 사업 자체를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산단공의 환경 개선 펀드 사업이라는 매년 지속되어 오던 사업이 공고가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해당 사업은 국비 170억을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네. 사업비를 추후에 10년 이후에 갚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재무 모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5톤으로 확정돼야 될 게 아니라 이가 우리가 얼마를 생산해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느냐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180억 갚으려다가 1,050억 빚지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일단 행정을 평상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까? 이 큰 사업 1,000억짜리 사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500km에서 5톤으로 증액된 사유는 네. 실질적으로 장원시가 액화수소를 도입하고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 자체가 네. 2018년도에 장원시가 수소버스 보급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네. 수소 충전소를 통한 수소버스의 공급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기체 수소를 저희가 울산에서 기존에 가져오던 방식에서 네. 자체적으로 저장과 수송이 용이한 액화수소를 도입하고자 했고 그 창원시의 수소버스 보급 계획에 맞춰서 5톤으로 용량이 증량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그거는 우리가 공모할 때 서류상의 계획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고 뭐 더한 소리도 하고 싶지만은 그거 한 짓인지 진짜 이거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체 수소를 우리가 액화 수소를 바꿀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이창호 예상 판매가는 부가세 포함 16,500원입니다. 근데 우리 기체 수소를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을 받는데 8,316원입니다. 그죠? 그 차이가 8,184원 킬로그램당 적자가 납니다. 단지 기체에서 액화를 바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1적자 버스 한 대 기준으로 치면은 버스 한 대 캐파가 20km입니다. 그걸 곱하면은 1적자가 버스 한 대당 16만 3천 원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은 115대인 창원시 수소버스 전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1억 8천만 원, 1억 8,080만 원 정도 1적자가 발생합니다. 그걸 365일 동안 하면 68억 여원이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체 수소를 액화 수소로 연료를 바꿨다는 이유 하나만입니다. 다들 아다시피 우리 창원시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액화를 사용한다면 전혀 우리가 문제될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적자분은 68억 전부는 창원시가 버스 운영 지원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만 다르지 똑같이 창원 시민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공모 과정에서 민선 7기에서 예상했던 대로 버스 115대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그 적자폭은 연간 130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130억을 늘리면서까지 액화 수소 플랜트를 해야 되고 시내버스를 액화 수소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액화수소를 도입하고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기존의 기체수소 충전소의 저장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했을 때는 수소버스가 보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기체수소 충전소만으로는 충전에 대한 애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때 당시에 운영되고 있던 수소 충전소에서도 수소버스가 연속적으로 보급이 되거나 공급이 됐을 때는 애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액화수소에 대한 게 도입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불분명한 사유로 그리고 서류상의 명목적인 명분만으로 우리가 연적자를 130억 이렇게 봐야 될지 우리 시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류상으로는 20km씩 쓰고 연간 뭐 115대 늘릴 수 있다 이런 계획으로 5톤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버스 충전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간? 만약에 이게 서류상의 100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충전이 얼마나 되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소버스 한 대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15km에서 20km 정도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 봐도 75%는 소모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네. 이 논리대로. 근데 제가 버스 운영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류상 계산한 것보다 40%밖에 안 써요. 여기서 나오는 20km는 20km 쓴다는 것이 아니라 20km를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2.5일당 한 번 충전하거든요. 그리고 버스 115대 있으면 한 90% 정도만 운행합니다. 10대 정도는 차고지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구매 합약에 따르면은 창원시 채무 부담이 연간 26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만 사용하면 130억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나머지 130억은 수소 쓰지도 않는데 생산해야 되고 채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뭐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충전 가능한 용량은 33k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수소차가 그 시내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능한 경우에는 20km까지 충전을 하지만 시간이 적거나 할 경우에는 10km씩 2번 충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질의한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만큼 이 당시 사업을 할 때 수요와 공급, 현실적인 판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수소 액화 플랜트는 시민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답은 하나입니다. 후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거 하이창원 지분 구조입니다. 맞죠? 예. A사에서 20%, 창원시 산업진흥원 30%, 산업공단 50%, 출자금으로 보면 A사 70억, 창원시 60억, 경상남도 40억, 산업공단 펀드 1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하면서 자료 제출도 여러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계약서나 입출금 내역 등 다양한 것을 봐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근데 하이창원 답변은 어떻게 나왔죠? 네, 그 특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에 대해서 네.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하이창원의 공동 출자자의 입장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 하이창원과 그리고 A사에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 내규를 근거로 해당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받아서 저희가 제공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하이창원의 입장이나 지분구조, 출자구조로 봤을 때 저희가 출자는 했으면은 하이창원은 민간 법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이창원은 민간 법인이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무 부담이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디폴트 상황인데 거기는 출연회사가 아니고 출자 기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왜 여기서 고민하고 있죠? 민간법인 확실하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민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 기업이고 하이창원은 민간 기업이지만 일부 우리 진흥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금 6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화면 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요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액화수소 수요 추진하고 있는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의 공동 출자 기관으로서 수요처 확보와 관련돼 있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창원과 관련돼서 창원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는 R&D 과제라든지 수소 충전소 전환 등을 통해서 소비할 목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비정기 수요인 산업군과 관련돼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진행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언제쯤인지 시기랑 등을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H사, S사, 비정기 사업장인데 세 군데 전부 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타지자체 구축 액화 충전소 공급용은
1 1톤 구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한테 구매 의사를 했냐면 자기네들이 플랜트가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 조금 공급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25년 이후에는 저희 쪽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관내 에카 충전소 2톤 1구매, 창진원 보유 충전소 인수 2톤 1구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하이창원 예상 판매가는 16,500원입니다. 하지만 SK에서 부산에 공급하고 있는 판매가는 12,000원입니다. 그럼 12,000원으로 맞춰달라 할 게 뻔한데 12,000원 맞춰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하이창원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서류상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시민과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이제는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기 사업장 일회성입니다. 말 그대로 제2연구원, K사, B사 해봤자 36톤입니다. 우리 1, 5톤 생산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 이유로 구매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실증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구매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 본인들이 필요 수요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요구하기는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또 타사에서도 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른 비정기 수요는 생길 수 있을 걸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공무원들과 언론은 왜 이게 그 정상화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 4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예상 판매가와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판매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를 아껴서라도 비용을 절약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고정비와 변동비가 어떻게 되죠? 하이창원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뭐 하이차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리고 그 외적으로 고정비가 그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상기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표와 같이 이렇게 고정비, 변동비가 됩니다. 변동비는 생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할 수가 없고, 고정비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자를 안 내고 부지의 임대료를 깎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이거를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 그러면 연간 60억이거든요. 근데 우리 1,650원에 구매를 해준다 기준으로 하면 총 300억에서 60억을 빼면 20% 가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16,500원에서 20% 절감을 하면 13,200원인데 이 또한 SK 판매가보다 15% 높습니다. 어떻게 공급하실 거죠?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재무 모델은 하이 차원에서 뭐 구상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정비 부분이나 변동비 부분에서 저희가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만큼 에카수소의 공급 단가는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카수소를 공장도 가격과 그리고 현장도 가격으로 구분을 했을 때 공장도 가격으로 하고 운송은 외주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은 뭐 저희뿐만 아니고 공동출자사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저는 방금 가정을 60억 이자 안 받고 안 내고 부지 임대료 안 내는 걸로 가정을 했는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자에 대한 부분이나 운영비 그리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동출자사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각 사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 가정이 이렇게 무리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삭감을 한다는 가정을 한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잔잔한 잘못을 고쳐가지고는 이 사업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다른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생산 단가가 절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는 수소를 안 해야 됩니다. 왜 수소를 했을까요? 이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소 공급과 수요의 관점으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었는지 제가 경제적으로
우리 알아보기 쉽게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나는지 적자 규모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주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요. 일단 불법 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미실시 및 경제적 타당성 낮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법인 하이창원에게 양도 구매 확약서 제공으로 창원시 재정에 직간접적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는 1.5톤에 대한 수요 및 분석 없이 구매 확약을 했고 법적 검토 없이 내부 결제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민간법인 하이창원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민간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 주고 창원시는 수백억의 채무 부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과 해당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따라 저희는 해당 관계자에게 배임죄에 따른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수소산업으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인력이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성무 시장 캠프 사무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통회사 출신의 보훈 인사가 사내 사장으로 임용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체계 자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성무 시장 캠프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요 사업을 키를 흔드는 사장으로 내정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이 사업이 난파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시민들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불법 사항의 모든 과정은 허성무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진행되었다고 특위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띠지들이 그 관련 자료이고 모든 답변에 허성무 시장에게 최종 보고하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화면 좀 주십시오. 컨설팅을 한 좀 감사관에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창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하이창원은 상법 170조에 따른 명백한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하이창원은 저희 창원시가 관리감독하는 소속기관도 아니며 창원시가 관리감독하는 출자 기관도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일부 언론에서 창원시가 액화수소 플랜트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감사원 공익감사는 각하되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작년 8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언론 보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55회 정도 액화수소배다에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여기 발령받아서 감사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여러 산자부 또는 산당공 또는 경남도와 관련이 있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각하 사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원시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체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창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창원시가 준공 처리를 해준 것이 아니라 하이창원과 업체 간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에 있는 47조부터 51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2조에 있는 인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준공은 23년 8월 31일자에 준공이 되었고 준공 당시에 업체가 반드시 준용해야 될 시운전, 최초 부하 시험, 성능 시험 이러한 시험을 일체 하지 않았었고 8월 30일 준공 당시에도 액화수소가 아닌 기체 수소조차 생산된 적이 없습니다.
기초 수소는 이게 납품 준공이 되고 10월 26일 오후가 돼서야 비로소 최초 기초 수소가 생산되었고, 이후 액화 수소 과정에 주기기에 가장 중요한 SMR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수를 하고 있었고 24년 4월에 양도담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시운전을 하라고 제가 진흥원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창원에서 24년 4월에 시운전을 실시했는데, 당시 시운전 실시 며칠 만에 다시 같은 SMR 주기기에서 파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점검을 했고, 계약서에 있는 사항을 이행하라고 9차례 이상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현재까지 제반 사항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액화 수소가 추진하게 된 이유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정말 청정에너지, 허성무 시장에서 추진한 액화 수소가 정말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수소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저장 그리고 활용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소의 생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소의 생산은 물을 수전해서 청정한 그린 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그레이 수소,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이용한 블루 수소가 있는데, 천연가스를 이용한 그레이 수소에는 온실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이창원에서 도입한 액화플런트에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업은 준수 안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한 권리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수해야 될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의무를 준수해야 될 의무를 추정할 때 규제를 받는 규정도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용해야 될 것은 지방재정법에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세 교부세법에서 감액이라는 페널티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교부세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므로 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이 지자체가 재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액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한 바와 같이 해당 대형 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우리 창원시 민선 7기가 규정을 지켰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시정 질문을 할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자체가 영리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있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본인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박선영 의원님, 네. 대규체 없으니까 좀 질문. 불가능합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본인이 의사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고, 그래서 랜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렇다 감사원님 자리에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8번 보내주십시오. 앞서 수요 공급 측면으로 보나 행정적으로 보나 수소 액화플러스 사업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왜 했을까요? 왜 창원이고 왜 우리가 했어야 될까요? 자료화면 9번 연결해 주십시오. 허성무 전 시장은 18년 11월 창원시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고 11월 1일은 수소의 날이라 지정하면서
창원시를 수소특별시라 명명하며 수없이 홍보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홍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 비용은 건립 비용 1,050억에 연간 구매 합약 비용 250억, 만약 버스에 구매한다면 버스 운영 지원비 140억까지 기천억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천억을 허성무 전 시장의 홍보 비용으로 창원 시민이 왜 부담해야 할까요? 왜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 앞서 말했듯이 민간 기업의 특혜 이익을 주기 위해 창원시는 미래에 현재에 큰 채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창원시 관내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저의 질문입니다. 왜 창원 시민이 허성